안녕하세요. 요즘 영상을 못 올렸죠? 제가 일이 생겨 밑에 지방에 가 있어서 일주일간 못 올렸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조선 초기의 정치와 문화입니다. 여기 이제 조선 지도, 원래 이번에는 좀 길쭉한 조선 지도로 찾아봤습니다. 일단 그리다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이제 조선 초기 때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고려랑 그때 고려와 조선 중간쯤에 점점 올라가다가 여기 우리 딱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게 된 게 조선 초기 때예요. 초기 때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은 태종 이방원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넷째까지 있대요. 넷째는 성령이라는 사람인데요. 하지만 이 넷째는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충령 세종이 셋째여서 왕이 되지 못하는데 양령이라는 첫째가 점점 이상한 짓을 해 세자 자리에서 박탈되었어요. 또 둘째는 충년 세종의 기질을 알고 스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충령 세종이 왕이 되었어요. 이 왕이 세종대왕이에요. 이제부터 왜 세종대왕에서 왜 대왕이 붙는지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군사 지휘권은 태종 이방원이에게 있었어요. 이 태종 이방원이 자기처럼 반란을 안 일으키고 잘할 수 있게 일부러 통치는 이방원이 했고요. 태종이 했고요. 나머지 나랏일은 군사적인 일 말고는 다 세종이 했대요. 자, 여기서 살짝 흔들리긴 했는데 이게 요즘에 이게 안 좋네요. 여기 안 보이지만 태종 때 세워진 창덕궁의 인정전이라는 거예요. 뭔가 창덕궁 안에 있는 인정전인 것 같아요. 이 되게 예전에는 기와집이죠. 이게 되게 우리가 지금 쓰는 집이랑은 다르지만 예전에는 이게 국왕이 다니는 그 왕실의 집이었대요. 여기 이제 하지만 세종도 처음부터 잘 하진 못했어요. 그때 왜구가 계속 공격해서 왜구가 있는 일본으로 가서 공격을 했어요. 이 세종은 원래 왜냐면 처음에는 이방원이 더 많은 정치를 해서 점점점 세종이 정치를 많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태종이 거의 일을 다 해가지고 태종 때문에 태종이 잘 하긴 했는데 자기가 못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게 있어요. 자, 여기 그러자 일본으로 가서 왜구를 공격해 왜구는 항복을 했어요. 그리고 인재면 노비든 서자든 벼슬을 주고 다른 모든 일을 시켜줬어요. 양반처럼. 세종의 영전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화면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는 모르는데 딱 들어가네요. 세종대왕이 초상화죠. 초상화. 영전이라고도 하죠. 영정. 그런데 왜 한글을 세종대왕께서 만드셨냐면요. 백성들이 양반에게 글자를 모르니 사기를 당하고 쓰여있는 한자도 못 봐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만든 것이 바로 훈민정음, 바로 한글입니다. 한글은 사람 몸속 기관의 모양을 본따 자음을 만들었어요. 이 한글의 자음은 몸속 기관을 따라 자음을 만들었고요. 모음은 땅, 하늘, 사람을 이어 붙여 만든 것이에요. 땅이 짝대기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는 세종대왕이 되게 참신하게 만든 것 같아요. 지금 말로 했을 때. 이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원래 이름이 훈민정음인지 예요. 나중에 국어학자 중 한 명이 한글로 이름을 바꾼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선에서 일제 거기 끝날 때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영상을 올릴게요. 또 세종대왕의 신도비를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살짝 검은 부분이 나와 있지만 여기 세종대왕 기념관에 있는 세종대왕의 신도비라는 거예요. 세종대왕 뭔가 글씨도 안 써 있고 조금 그냥 바위처럼 생긴 세종대왕의 신도비네요. 조금 전에 말했는데요. 세종은 기술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불러와 관직을 준다고 했죠.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장영실이 많은 활약을 했어요. 자, 장영실은 누구나 알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아니 있으니 업적은 넘어가고요. 왜 장영실이 쫓겨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영실이 마지막쯤에 세종의 마차를 만들었어요. 세종이 가마, 마차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가마라고 하는 표현이 더 좋대요. 하지만 마차가 부서져서 장영실의 탓이라고 하고 쫓겨났어요. 하지만 이때 세종은 다치지 않았어요. 이 일이 일어난 다음 장영실의 행적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해요. 하지만 업적은 아직 안 말해드렸지만 이거 알죠? 이게 수표라는 건데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갖고 왔어요. 여기 표시가 있는데 요 정도까지 차면 그 물이 엄청 높아졌다는 뜻으로 해서 얼른 강을 건너 대피시키라고 태풍이 온다고 하는 경보장치 같은 아니면 강물이 불어나서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이게 생각보다 작지만 지금 종이어서 되게 높은 거래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차도 원래 강물 정도가 될 수 있대요. 근데 이게 되게 높다 보니까 장영실은 이런 거를 생각을 했죠. 왜냐면 이 장영실도 세종이랑 뜻이 비슷해가지고 이제 장영실은 수표를 만든 것 중에 수표도 있었어요. 이때 또 다른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장영실을 조금 좀 도와준 사람이에요. 이 장영실 편에 들고 언제나 편을 들었지만 장영실이 쫓겨날 때는 편을 들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검은 소, 누런 소 이야기에 등장하는 황희예요. 우리는 황희정승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이 검은 소, 누런 소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검은 소, 누런 소로 일을 하던 농부에게 황희가 어떤 소가 더 일을 잘하냐고 했어요. 이때 농부가 뛰어와 조용히 귓속말로 이야기했어요. 그때 왜 귓속말로 했냐면 저기서 그냥 크게 말해도 되는데 왜 귓속말로 하냐고 했더니 소들도 이야기를 알아들어서 그렇대요. 그러자 황희는 크게 깨달아 정승까지 올라도 겸손하고 어진 좋은 사람이 됐어요. 이제 이 황희 정승 끝에 뜻밖의 이 훈민정음 조금 전에 보여드려야 되는데 마지막쯤에 딱 보여드리려고요. 이 훈민정음은 한자로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떻게 원리가 만드는지를 아마도 써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훈민정음인데 이 훈민정음은 원래 한자로 다 써야 돼요. 왜냐면 이 훈민정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양반들도 다 한자 쓰고 그래가지고 이게 뜻이에요. 한자가 뜻이고 여기 우리가 잘 아는 한글 한자로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해주는 그런
그런 걸 만든 게 훈민정음, 한글 설명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신하들도 있고 집현전이라고 하는 세종의 한글을 만드는 것을 도운 사람들이 있었기에 나라도 안전하고 세종도 세종대왕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세종도 당뇨병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리나라를 만든 한글, 그것의 창조자 세종대왕께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세종대왕의 능인데요. 요즘에 계속 잉크가 잘 안 나오네요. 이게 세종대왕의 능인데요. 우리가 그냥 보는 일반적인 능보다 조금 크고 울타리 같은 게 쳐져 있죠. 이게 세종대왕이 되게 한글을 만드셔서 따봉 할 정도로 좋으신 분이어서 이렇게 이런 걸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예전에 만들어서 그런 건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예전에 왕이라서 누구는 왕이라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조선 초기, 즉 태종과 세종 때의 정치와 문화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지금까지 조선 초기, 즉 태종과 세종 때의 정치와 문화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제가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